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판사석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릴지도 모릅니다. 법복을 입은 전문 판사 대신에 바로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시민이 앉아있는 유럽의 법정. 자, 지금부터 시민사법이라는 흥미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법정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그 높은 판사석에는 과연 누가 앉아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법복을 입은 직업 판사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말이죠. 유럽의 수많은 법정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시민이 앉아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이 제도, 이게 바로 시민 판사 또는 비직업 판사 제도입니다. 비직업 판사라니 좀 생소하게 들리시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먼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비직업 판사는 말 그대로예요. 판사 일이 본업이 아닌 사람, 이걸 뜻하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법을 공부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바로 경력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분들도 물론 보수는 받지만 법원 업무가 경력의 중심인 직업 판사랑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대체 누가 비직업 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와, 이게 정말 다양합니다. 기업 경영자부터 농부, 노동조합 대표까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얻은 그 생생한 경험을 법정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심지어 독일의 노동법원 같은 곳에서는 노사 양측을 대표하는 법률 전문가가 비직업 판사로 참여하기도 한다고 해요. 아니 근데 왜 굳이 전문 법률가도 아닌 일반 시민들을 재판을 참여시키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제도 뒤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니까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신뢰가 높아지고요. 둘째, 직업 판사에게는 없을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생생한 경험을 더할 수 있죠. 셋째, 특정 분야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결국 더 균형 잡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사회학자 랄프 다렌도르프의 이 말을 한번 보실까요?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직업 판사들은 보통 사회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계층 출신인 경우가 많잖아요. 비직업 판사는 바로 이런 편중을 보완해서 더 넓은 사회 계층의 삶의 경험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농지 임대차 문제로 다툼이 생겼어요. 법 지식 자체는 당연히 직업 판사가 훨씬 잘 알겠죠. 하지만요, 실제 농사 현장에서의 어떤 관행들, 그 분위기, 이런 건 농부 출신 비직업 판사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바로 이런 전문성이 재판의 질을 확 높여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거 그냥 배심원 제도랑 비슷한 거 아니야? 하고요. 하지만 이 둘은요, 생각보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가 뭐 법정 드라마나 영화 보면 배심원 제도는 정말 익숙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유럽 대륙의 민사 재판에서는 배심원 제도를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요. 배심원단은 판사랑은 별개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혼합재판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직업 판사랑 직업 판사가 그냥 한 팀이에요. 모든 걸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랑 현실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딱 한 사건만 맡고 흩어지는 배심원이랑은 다르게 비직업 판사는 임기가 길어서 여러 사건을 다루니까 훨씬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유럽에서 얼마나 보편적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결과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3분의 2.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 국가의 무려 3분의 2 정도가 민사 재판에 바로 이 시민판사, 즉 비직업 판사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몇몇 나라의 특이한 제도가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보편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제도는 특히 전문 분야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예를 들면 노동법원에서는 실제 노사관계를 잘 아는 전문가가, 또 상사법원에서는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비직업 판사로 참여해서 판결에 깊이를 더해주는 식이죠. 물론 특정 이익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과연 공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항상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지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익숙하게 봐왔던 그런 배심원 제도는 사실 유럽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 이제 아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사법 참여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합재판부라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그 원칙이 유럽 법률 문화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자료의 저자인 슈테판 마후라 교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직업 판사는 유럽의 시민이다. 정말 오늘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한마디 같아요. 이 제도는 단순히 법률 시스템 그 이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유럽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법이라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공 서비스라면 그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 시민들의 자리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